108의 기출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정 기간에 회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에는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에 수익과 비용,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 기업의 영업활동별, 기업의 주요 활동별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 그리고 기업의 자본의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변동 사항을 보여주는 자본 변동표, 그리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주석. 이 5가지가 재무제표예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이죠. 그래서 얘를 정태적이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거든요. 정태적, 딱 어떤 사진처럼 딱 보는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일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플로우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이제 동태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정 기간에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그렇죠.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2번입니다. 계정의 잔액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받으러옴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증가하고 차변에 잔액이 더 많이 남겠죠.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대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잔액이 남을 거예요.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은 대변에 증가하고 잔액이 대변에 남겠죠.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차변에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대변에 수익이니까 대변에 표시가 돼야 되니까 4번이 잘못된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단기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단기의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초 상품에서 단기에 매입한 금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입니다. 근데 이 매입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한출이나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가 10,000원이 있죠. 그죠? 그런데 단기에 상품 매입한 게 30,000원인데 이 중에 애누리 받은 게 1,000원이 있으니까 29,000원어치 순수하게 매입을 했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0원 더하기 29,000원, 그럼 39,000원에서 5,000원을 빼면 나머지 34,000원이 팔려 나간 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단기 취득, 기기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액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액법이라는 방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로 나누는 겁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자, 우리가 연도 중에 이렇게 7월 1일 날 기계를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6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만 월할 상각을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액법에 의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기기장치의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그죠? 잔존가치는 지금 없다고 돼 있으니까 잔존가치는 빼기 0. 내역연수는 5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나누기 5년. 그런데 7월 1일 날부터 사용을 해서 12월 말까지니까 요 1년치 중에 6개월치만 상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말 재무제표에 계상될, 그러니까 기록돼야 될 보험료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회계 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1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자, 보험의 기간은 1년이 돼요. 기간은 1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월로 계산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기록돼야 될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말까지 12달치 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1일 날, 단기 11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60만 원이 발생했고, 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단기 12월 31일 결산할 때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 요 두 달치에 대한 보험료만 우리가 지금 발생이 된 거고 나머지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올해의 보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월 달하고 12월 달만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10개월치는 내년도의 보험료가 돼야 되는 거니까 보험료를 줄여주는 분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12개월에 60이면 월에 5만 원이니까 내년도 10개월치는 50만 원은 10개월치 50만 원은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연시키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올해 단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60에서 50이 선급 비용으로 이연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 올해 보험료로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 10만 원만 올해 보험료가 되겠죠. 비용이 60만 원이 기록됐다가 50만 원이 비용이 취소된 거니까 10만 원의 비용만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참고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말하고요. 매입 채권은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입 채무라는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은 이제 매출 채권이 있고요. 지금 매입 채무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4번이 되겠죠. 그죠? 매입 채무를 물어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죠? 자, 당좌 예금은 당좌자산에 해당이 돼요.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자산 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당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당자예금은 당자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맞죠? 요게 답이네요. 자, 선수수익은 유동부채예요, 여러분. 비유동부채가 아니고 선수금처럼 부채인데 유동부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의 답은 3번이 맞겠죠. 올바른 분류는 3번이 맞겠죠.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편한 증서나 배당금 통지표를 받았거나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근데 당좌차월은 당좌예금 관련해서 한도가 초과돼서 마이너스 난 금액이에요. 이거는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 부채의 성격이기 때문에 현금 현금성 자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겠고요. 자, 9번도 보시죠. 자, 다음 중 상품 매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자, 우리가 상품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죠? 그렇죠. 선수금, 아니, 선급금.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급금이에요.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선지급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선급금. 자, 9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부채 합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부채를 찾아보면 되겠죠? 외상매입금 부채죠. 선수수익도 선수금처럼 부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자산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처럼 부채입니다. 선급비용은 선급금처럼 자산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선급비용은 자산, 미수수익도 자산입니다. 그럼 부채 합계금액은 300, 200, 5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50이 맞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 일반적으로 12월 31일 물론 보고기간 종료일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이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12월 31일부터 몇 년 이내 그렇죠. 1년 이내니까 답은 1번이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서 단기 외상매출금의 기말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티계정을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냥 다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기초에 외상매출금 받을 게 300이 있었고 단기에 외상매출금이 발생돼서 700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됐어요. 그럼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지금 단기에 외상매출금 회수한 게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말에 받아내야 될 잔액 남은 거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9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풀으셔도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우리가 티계정 구조를 좀 연습을 해보면 외상매출금은 받을 자산이니까 전년도에 받지 못해서 잔액이 이월돼서 넘어온 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기초 이월값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00만 원이. 자, 우리가 단기에 외상으로 상품을 팔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의 외상으로 매출, 즉 단기에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차변의 증가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면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주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대변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회수가 되게 되면. 그럼 양쪽이 동일하게끔 장부가 표시돼야 되니까 남아있는 이 금액이 기말 외상매출금 채권의 잔액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계정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상품이나 제품이죠. 생산 과정에 있거나 제공품이나 반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이나 이런 게 재고자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업 전반에 걸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 자산을 취득하는데 우리가 매입 금액에다가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취득과 관련된 이런 기타의 원가들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됐다고 가정한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겠지. 선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겠지. 후입선출법. 또 평균법. 또 여러분, 개별법이라는 방식도 있긴 있죠. 이 개별법이라는 것은 어,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표, 구입 단가 가격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팔았을 때 이게 얼마에 구입했던 것인지를 그 가격표 라벨을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단가를 기재해 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거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자, 여기 4번에 보시면 개별법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항목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은 어, 이렇게 상품 간에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만 개별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상호 교환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개별법으로 적용을 하죠. 뭐 귀금속이라든지, 뭐 특수 제작하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물건,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이렇게 거래가 빈번한 거래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이 말 자체가 맞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익의 이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올해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현금 들어온 수익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다면 결산할 때 그 수익을 차변으로 줄이고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우리가 분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네요. 선수 수익입니다. 자, 15번입니다. 기말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 상품 특이점을 우리가 구조를 보면 기초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0원 있었는데 단기에 매입한 게 500원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남은 게 200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400원이 매출원가로 팔려 나간 건데 이 기말 재고 금액을 과대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럼 양변은 같으니까 그럼 이게 커지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매출원가 비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줄어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기순이익은 비용이 주니까 이익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답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자, 기말재고가 과대하게 되면 매출원가 비용은 적어지겠고,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5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